어제 아침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의 커플로 불렸던 만큼 두 사람의 이별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검색어 순위에 올랐는데 이런 관심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 지라시로 이어졌습니다. 10여 건의 루머가 돌았는데요. 소속사 측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수그러들기는커녕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이제 이혼 소식이 전해졌고 각가지 가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저는 주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혹시 평론가님께서는 지라시를 받으셨나요? 저한테 그런 걸 보내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네. 그런 걸 받았다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인터넷에 지금 광범위하게 다음 국민적인 규모로 온갖 지라시라든가 이 송성 커플 이혼과 관련된 소문이 네.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송혜교 씨가 얘기했잖아요. 이 이혼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들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안 된 아무 근거 없는 이른바 그 찌라시들을 이렇게 퍼뜨리고 말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지 굉장히 지금 개탄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탄스럽다라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당사자인 송중기 씨 측뿐 아니라 지라시에 언급된 그 배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처럼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대중한테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들의 사생활을 어떤 그 인격적인 배려 없이 그냥 하나의 그 흥미 소재로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흥미 소재로 소비하려는 이야기가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대중이 어떤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선입견에 부합하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네. 그러한 그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누군가가 이 정보지 찌라시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런 식의 스타 커플 이혼과 관련해서는 대중이 전형적인 믿고 싶어하는 스토리가 둘 중에 하나가 누가 바람을 폈다. 네. 근데 상대방이 유명 스타다. 이런 식의 자극적인 삼각관계 이야기, 불륜 스토리 네. 이런 걸 굉장히 대중이 원하는데 아침 그렇죠. 찌라시가 그런 걸 딱 만들어서 배포해 주니까 그걸 많은 대중들이 사실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그럼 일종의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문을. 네. 그러니까 대중의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고 일부는 읽어보면 정말 제법 그럴싸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생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최초 이걸 누가 만들어냈을까 저는 좀 궁금하던데요. 이게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증권가 정보지라고 해서 증권사 계통해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자나 저 기관원이나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을 하는 가운데 형성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어떤 실체가 있는 집단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 그 컴퓨터를 활용해서 사자를 쳐가지고 인터넷에 그냥 올리는 거죠. 받은 걸 이런 식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네. 그래서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이른바 그 찌라시, 받은 글 이것이 메시지를 통해서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느 연예인의 찌라시 헛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는데 경찰이 추적해서 작성자를 잡고 보니까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또 다른 여배우에 관련해서 작성자를 잡고 보니까 어떤 현직 기자였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인터넷만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찌라시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라시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대로 옮기기만 해도 모두 처벌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보통 얘기하는 네. 그 죄에 해당이 되는데 법적으로는 최초 작성자하고 유포자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성을 했건 그냥 단지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해졌건 간에 똑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만약에 법정으로 넘겨진다면 그 재판부에서는 최초 작성자하고 유포자를 달리 판단을 하겠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유포만 해도 그리고 말로 전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연예계도 이전과는 다르게 초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아니면 말고 시기로 넘기기에는 당사자의 피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 지라시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아직까지도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미하다. 뭐 이러한 지적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헛소문, 찌라시 관련자들, 작성자와 유포자들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런 문화가 좀 근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런 남의 사생활에 대한 헛소문, 루머 이런 것들을 좀 소비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존심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역지사지. 그러니까 이게 그 연예인을 그냥 나랑 상관없는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입장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 나는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상대방의 고통을 헤아리려는 그런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예, 다른 사람의 사생활은 그냥 사생활로 좀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